이번 시간에는 소화설비 적응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소화설비 적응성은 제가 이렇게 별표를 해놨지만 이건 별표가 한 100만 개는 그려질 수 있다면 그려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유별 위험물에 대한 소화설비 적응성 문제는요, 필기, 실기에서 엄청나게 많이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도표가 아주 중요한 도표인데, 이걸 도표를 그냥 외우려면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도표를 보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는 것처럼 소화설비 구분이 있죠. 그 위에 소화설비하고 그다음에 수동식 소화기. 일단 소화기는 빼고 보겠습니다. 소화기나 소화설비나 이제 유사하게 약재에 따라서 이제 그 소화설비 적응성이 달라지는 거니까. 자, 우선 건축물 대표적으로 제가 써놨어요. 건축물하고서 그 밖에 공작물. 이건 이제 일반적인 불날 경우를 말하는 거고, 화재가 날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크게 나누면 소화설비는 물을 주체로 하는 옥내 소화설비, 옥외 소화설비, 스프링클러. 얘네들은 다 약재 주체가 물이에요, 물. 그래서 물이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당연히 물로 주체가 되는 경우하고 물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물분무 등이 있죠. 자, 물분무 등에서도 좀 구별이 되는 게, 물분무, 물을 미스트 상태로 뿌리는 경우하고 포소화설비, 얘네들도 물론 당연히 물이 주체가 되겠습니다. 물 주체. 이렇게는 물 주체가 되는 거고, 여기는 가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분말. 이렇게 구분해 놓고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 건축물 화재 났을 때 물로 끌 수 있죠. 당연히 물 주체인 옥내, 옥외, 스프링클러 다 되는 거고, 물분무, 포소화설비 여기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 건축물을 불활성 가스나 가스로 끌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3종, 다시 말해서 이 인산암모늄 계통의 분말 소화약재는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화설비를 구분할 때 크게 3가지 정도로 보시자 이 말이에요. 자, 물, 그 다음에 물을 주체로 하는 물분무 등, 그리고 가스, 분말. 세세하게 나누면 한 4가지 정도가 되겠죠. 크게 나누면 이렇게 이제 물계통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가스계통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분말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묶어서 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일반 건축물은 당연히 물 들어가는 건 다 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스는 안 되는 거고 분말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전기설비, 당연히 이거는 직사주수 형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고, 다만 물분무나 포소화설비까지는, 포소화설비도 이것도 사실은 물이 거의 주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안 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가스 소화설비, 불활성이나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 당연히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인산염류가 됐든 탄산수소 염류가 됐든 다 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류위험물은요, 금수성인 물질 있죠. 그게 뭡니까? 금수성인 거 과산화물이 있었죠.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 바로 인류위험물의 금수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수성 물질은 물로 소화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물 주체 다 안 되는 거야. 물, 이것도 물, 이것도 물.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금수성 물질은 할론이나 또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수성 물질에 있어서 가능한 경우는 바로 이 탄산수소 염류, 탄산수소 염류에 대해서만 역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가능한 거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탄산수소 염류, 그 밖의 것,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인류의 금수성이나 이류의 금수성 뭐가 있었죠? 이류의 금수성은 철근막,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그리고 삼류염물의 금수성. 얘들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다 안 되고 여기서만 가능. 여기서도 다 안 되고, 물 당연히 안 되는 거고, CO2도 안 되고, 삼정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다 같이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수성 물질 이외의 나머지 물질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밖에 거는 물로 끄는 거죠. 당연히 물분무 되겠죠. 물분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역시 가스 소화설비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분말 같은 경우에도 인산염류는 가능, 나머지는 안 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류염물, 당연히 금수성 물질 이외의 거는 전부 다 주수의 냉각 소화가 되는 거니까, 자, 당연히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되는 거죠. 물로 끄는 거 되는 거고, 물 되는 거고, 물 되는 거고. 이류는 거의 다 돼요. 이류는 다 됩니다. 다. 자, 분말, 3종 분말 약재, 요 경우에는 이류염물에 있어서 역시 가능한 얘기고, 그 다음에 탄산수염류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것은 이류염물에 있어서 그 밖의 것. 죄송합니다. 잠깐만 다시 얘기할게요. 이류염물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요거 다시 얘기할게요. 자, 제가 이걸 착각을 했는데 이류염물 중에 인화성 고체하고 구분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자, 이류염물에 있어서는 우선 인화성 고체 말고 그 밖의 것 먼저 볼게요. 그 밖의 것은 당연히 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물 분무되는 거고 포소화 설비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불활성 가스나 요 경우는 또 안 되는 거가 되는 거죠. 분말에 있어서는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인산염류 가능. 그 다음에 그 밖의 것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거고 인화성 고체는 제가 이제 그림을 따로 그려드리지 못했는데 웬만한 건 다 되는 거예요. 인화성 고체는 뭐 물로도 되고 그 다음에 가스로도 되고 그 다음에 분말로도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류염물, 금속 물질 이렇게 안 되는 건 우리가 아셨죠. 그래서 이제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삼류에 있어서는 물로 자연 발화성 물질 당연히 물로 끌 수 있겠죠. 금속 물질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물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가스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가스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불활성 가스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칸을 그리다 보니까 두 개죠. 이렇게 불활성 가스, 할로겐 가스 안 되는 경우고요. 그리고 삼류염물에 있어서는 탄산수소염류가 가능합니다. 탄산수소염류 이게 가능. 인산염류 이거는 또 안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사류염물 당연히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인화성 액체고 유동성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물로 옥내소화전이나 옥외소화전은 안 되는데 이건 안 되는데 스프링클러 그런 경우에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세모라고 표시를 하죠. 자, 이렇게 다량의 물로다가 이제 소량 사류염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량 염물의 경우에는 많은 양의 물을 뿌려서 끌 수도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위에서 내려주는 물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옥내 옥외는 안 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물분무 소화 설비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포소화 설비 당연히 지식 소화하는 거니까 될 거고 불활성 가스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이것도 당연히 가능한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인산염류 당연히 되고 탄산수염류도 끌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류염물은요. 이거는 물로 끄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염물은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그 다음에 물분무, 포소화 설비 여기까지 다 가능합니다. 물로 끄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가스로는 끌 수 없다는 얘기지. 가스로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분말 소화 설비에 있어서도 역시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 분말 소화 설비 우리가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류염물 이 경우는요 다량의 물로 다 끌 수 있어요. 그래서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포소화 설비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가스는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인산염류로서 3종 분말약제 가능하고 탄산수염류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소화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보시는 거예요. 소화기도 물을 주체로 하느냐 또는 가스를 주체로 하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서 보시면 되는 건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우선 소화설비 적응성을 볼 때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소화설비가 물을 주체로 하느냐 같은 물이라도 분무식으로 뿌려지는 거냐 그러니까 포를 발생시키는 거냐 이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물을 주체로 하는 거라고 보시는 거고 요거는 가스 그 다음에 여기는 분말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정도로 그 다음에 물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물을 그냥 직사주수 형태의 물이냐 또는 분무 형태냐 또 물 같은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위에서 뿌리는 거냐 옆에서 뿌리는 거냐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건축물은 물과 관련된 건 다 끌 수 있다는 얘기고 가스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전기 설비는 당연히 물은 직사주수 물은 안 되지만 이렇게 분무 형태의 물은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가스로 끌 수 있다는 얘기죠. 분말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류, 2류, 3류는 이게 금수성이냐 또는 금수성이 아니냐 그 기준을 가지고서 물 되는 거, 물 분무 안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소화설비 적응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크게 보시면 이 소화설비 자체를 물이냐 가스냐 분말이냐 요 기준 가지고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물도 옥내옥에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옆에서 주수하느냐 위에서 내려주느냐 이거는 구분은 요 사류염물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하는 옥내옥에는 안 되는 거지만 스프링클러는 위에서 내리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소량 사류염물의 경우에는 대량의 물을 위에서 쏟아 부어서 끌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물분무 등에서도 물분무냐 또는
포소화 설비냐, 물에다가 뭐 약재를 혼합해서 포를 발생시켜서 질식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표 자체가 좀 보기에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이 소화 설비를 이 약재에 따라서 구분하시게 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